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이 정의연 윤미향 사태에 관해서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지 한 달, 아마도 마포쉼터소장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런 극한적인 상황으로 사태가 발전을 하고, 특히 이 위안부 운동뿐만 아니라 좌파 시민단체들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것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니까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나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기부금의 모집과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만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얘기하고자 한 본질은 위안부 운동의 대의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안부 운동과 손해상 운동은 계속돼야 된다. 위안부 운동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대통령으로서 반격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국가 지도자로서 아주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위안부 운동이 변질이 돼서 정치 운동으로 변질이 되고 끊임없이 반일 운동을 선동을 하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 데는 과거 야당 정치인 시절과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문재인이 한 이런 여러 가지 언행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책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상황을 더 확대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언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얘기한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침묵의 벽을 깨뜨리고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외쳤고, 거리에서 법정에서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피해의 참상을 알리고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했다. 세계 곳곳의 전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며 전 세계적인 여성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자,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990년대 초반에 김복동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위안부라는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그리고 계속 위안부 증언자들이 나서고, 현재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17명에 불과합니다만은 어떤 2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위안부 운동의 역사성과 어떤 여성 인권 운동, 특히 전쟁 시에 벌어지는 각종 여성에 대한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을 인류에 환기시키는 이런 운동에 의해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것이다. 레드라인이 있는 것이다. 그 레드라인이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애써 합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였습니다. 그때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일 간의 이 문제, 과거 문제를 청산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택했더라면 위안부 운동의 대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손상이 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바로 깨뜨리고 이것을 어떤 선동주의적 파퓰리즘 운동으로 변모시킨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은 졸속 합의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돈으로 일본 국민의 돈으로 세금으로 내기로 한 10억 엔을 거부하고
우리 민간, 대한민국의 민간이 100억 원의 모금운동을 벌이자라는 식으로 선동을 했습니다. 제가 4번의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이라고 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두 가지 핵심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죄의 방식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한 일본 대사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허리를 굽혀서 절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문을 읽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많은 한국인들의 정서에 와닿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그때 수용되고 이른바 위안부 운동, 그 다음에 합의문에 명기된 대로 한국 정부가 이 시민단체들을 설득을 해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이 한일 분쟁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 이전을 하는 이런 용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대통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은 저런 식으로 일본에 선동을 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것을 선동을 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점심을 대접하고 휠체어 옆에 걸어가고 또 윤미향이도 그때 등장을 했었죠. 이영수 할머니가 대표적인 경우로 이제 초청을 받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들쑤셔서 문제를 확대시키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죄와 배상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노예라고 부각시키고 그리고 국내만 90여 개 그리고 전 세계까지 합치면 100여 개의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건립함으로써 일본인들을 자극하고 특히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에 이런 것을 세우는 노력을 함으로써 일본인들에게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어떤 이런 극단적인 감정의 자극을 줌으로써 한일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그것의 연장선상이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이고 지금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보복 사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정조, 품격, 디그너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선조 국가가 못나서 나라를 빼앗겨서 한국 우리네 딸들의 정조를 지켜주지 못한 이 부끄러운 문제, 이 부끄러운 것을 평화의 소녀상을 여고에 세우고 전국 방방곡곡에 세우고 세계 유명 관광지에 세워가지고 한국인들의 자존심에 득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문제를 봉합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외국과의 관계를 설린 우호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러 발표를 함으로써 이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지원 사격을 하고 위안부 문제의 본질, 위안부 운동이 어떻게 왜곡 변질됐는가의 본질, 엉뚱하게 정치운동을 변질을 하고 탈북자들의 월북을 권유하는 이런 친북활동으로까지 발전이 된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확대시키는 이런 선동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쉼터 소장의 자살, 이런 극단적인 선택,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이제 위안부 운동과 평화의 소녀상 운동은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부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였는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저는 이것은 국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요, 한일 간의 설린 우호에 관한 문제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인의 정조, 우리가 부끄러워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지켜주지 못한 우리 딸들의 정조 문제를 전 세계에 대고 이런 식으로 선전하고
이미 2015년에 끝냈어야 되는 문제. 문재인은 각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